요즘 사이버 공격 소식 정말 많이 들리죠? 정부기관부터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기업들까지. 그야말로 정신없는 혼돈 그 자체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공격들이 정말 아무런 연관 없이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이 혼돈의 커튼 뒤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질서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사이버 공간이라는 전쟁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눈에 보여주거든요. 2022년 이전에는 소수의 정예 부대 같던 해커 그룹들이 활동했죠. 그런데 2022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수많은 유령 군단처럼 그룹들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고요. 2024년 이후로는 이 군단들이 서로 무기랑 전술까지 공유하면서 훨씬 더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어떤 패턴을 찾기 위해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가들이 나섰습니다. 이분들은 수없이 쏟아지는 공격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 새로운 전쟁터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기로 한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2025년에 발행된 카스퍼스키의 사이버 조사관의 노트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아주 대담한 가설을 하나 던지는데요. 뭐냐면 제각각 흩어져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십 개의 해커 그룹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부터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바로 핵티비스트입니다. 해킹언과 행동주의를 합친 말인데요. 쉽게 말해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아주 파괴적이고 시끄럽게 공격을 감행하는 그룹들이에요. 자신들의 공격을 최대한 널리 알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APT 그룹입니다. 이건 지능형 지속 위협의 약자인데 보통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집단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들은 핵티비스트랑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오랫동안 목표 시스템에 잠입해서 특정 정보만 쏙 빼내는 뭐랄까 첩보 활동에 특화된 스파이 같은 존재들이죠.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말해요. 수십 개의 다른 이름을 가진 해커 그룹들이 사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단 세 개의 거대한 클러스터, 즉 집단을 이루고 있다고요. 자, 지금부터 이 놀라운 가설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보고서가 밝혀낸 세 개의 거대한 클러스터.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보고서는 이 해커 집단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 클러스터 1은 요란하게 파괴하고 그걸 자랑하는 핵티비스트 집단. 둘째, 클러스터 2는 조용히 정보만 훔쳐가는 APT 스파이 집단. 그리고 마지막 클러스터 3는 이 둘의 특징을 섞어놓은 그래서 더 예측하기 힘든 하이브리드 집단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클러스터부터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마치 우리가 수사관이 된 것처럼 클러스터 1의 핵심 그룹들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클러스터 1의 대표 주자는 바로 12라는 그룹입니다. 2023년에 등장한 이 친구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냥 데이터를 돈 받고 잠그는 랜섬웨어 수준을 넘어서요. 아예 데이터를 영원히 삭제해버리는 샤몬이라는 아주 파괴적인 악성 코드를 변형해서 사용하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12는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조사관들은 이들의 공격 방식에서 아주 익숙한 흔적, 일종의 디지털 지문 같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블랙잭이라는 또 다른 그룹으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10월에 나타난 이 그룹 역시 데이터를 파괴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쓰는 도구예요. 유출된 락빈 랜섬웨어, 그리고 수정된 샤몬 와이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12가 쓰던 것과 똑같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고서는 두 그룹이 범죄 현장에 남긴 디지털 지문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두 그룹은 똑같은 설계도, 그러니까 유출된 샤먼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심지어 똑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인 고로 똑같은 파괴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기를 숨겨두는 비밀 장소, 네트로건 폴더나 공격을 시작하는 명령어까지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일 수가 없죠. 명백한 공조의 증거입니다. 자, 이제 무대를 한번 바꿔볼게요. 클러스터 1의 시끄러운 파괴자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클러스터 2의 스파이들을 살짝 만나보시죠. 클러스터 2의 대표 그룹인 어웨이큰 리콘은 활동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랜섬웨어 같은 요란한 건 쓰지 않아요. 대신 피싱 이메일 같은 걸로 조용히 침투해서 필요한 정보만 콕 집어서 빼냅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훔치고 나면 굿바이 와이퍼라는 자신들이 만든 도구로 모든 흔적을 깔끔하게 지우고 유령처럼 사라지죠. 이들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오직 정보 탈취입니다. 자, 지금까지 개별 사건 파일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보고서가 그리는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그룹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지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공격의 가장 큰 피해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보고서를 보면 정부기관이 압도적인 1위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통신, 제조업 같은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들이 주된 공격 대상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들의 공격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그냥 개별 해커들이 기분 내킬 때마다 벌이는 산발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서로 도구를 공유하고 목표를 조율하고 함께 진화하는 하나의 거대한 위협 생태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의 발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해커들 사이에서 협력이 이제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 과거에 돈을 노리던 해킹 기술들이 이제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 나타난 협력 모델은 전 세계의 다른 분쟁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복제될 수 있는 일종의 청사진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사이버 전쟁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해커들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점점 더 똑똑하고 정교해진다면 과연 우리의 디지털 세상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전쟁의 실체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